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하지만 누군가에겐 또다시 낯선 하루가 시작됩니다. 조금씩 사라지는 기억. 마음은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마음이죠. 세상과 단절하기엔 아직 이른 사람들.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또 아들로서 어떤 역할들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치매 걸렸다는 이유로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갈 데도 없고. 치매 환자가 아닌 여전히 나로 기억되고 싶은 그들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이야기입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해질 때 숨어있지 않아도 되고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초록이 치매 당사자 이기범 씨의 하루는 남들보다 천천히 흘러갑니다. 4년 전 60대 초반의 나이에 갑자기 맞이한 치매는 기범 씨의 시간을 조금씩 앗아갔습니다. 치매라고 안 그러고 뇌세포가 많이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뭐 내가 돌아다니는데 지장은 없는데 뭐 별걸 다 갖고 저 의사가 돈 벌려고 그러나 그랬죠. 걸어다니는데 지장 없고 말하는데 지장 없고 뭐. 40년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치매는 기범 씨의 성격도 기억도 이후 삶까지도 모두 바뀌어버렸습니다. 느닷없이 화를 내서 자꾸 일어나가지고 누가 건드린 것도 아닌데 막 일어나갖고 애들 욕하고 그러니까 제가 도대체 왜 그래? 아니 밤새 뭐 꿈을 꿨어? 왜 그래? 막 이러고. 일상의 대부분을 집안에서만 보내는 기범 씨.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을 뿐이라고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조차 기억에서 흐릿해진 지 오래입니다. 길을 못 찾으니까 어느 날부터 안 나가더라고요. 여기 처음에 왔을 땐 나갔어요. 속옷바람에도 나가갖고 내가 저 문 나가서 얼른 그냥 잡아 끌어들여갖고 옷 입고 나가라고 내보낸 적도 있고. 이 사람 몰라? 친구와의 만남도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사람 두리두리하게 생겨갖고 누군지 모르겠어 나도. 그 친구들 만나서 수다도 좀 떨고 애들 소식도 좀 알아보고 술도 좀 거하게 한 잔 먹고 그러고 싶은데 지금 거기 가면 또 아예 잊어버릴 것 같지 못 가게 하니까 그게 문제지. 교육청에서 합의를 해버렸어. 우리가 그렇게 가니까. 모처럼 시도한 외출. 시작부터 순탄치 않습니다. 학부를 위반하고. 집안에 두고 온 물건을 다시 들고 오려고 해도 비밀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번호가 나오나? 아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아닌가 본데? 내가 안 열어봐서 모르겠어. 결국 포기하고 내려가는 길. 이번엔 승강기 버튼을 누르는 일이 발목을 잡습니다. 1층이 어디냐? 엄마? 이건가? 아이고 씨. 눌러야 되는데? 3 2 1이 어디 있어? 어이 이건가? 조금 있는 대로 전국적으로 파괴. 의사소통도 걸음걸이도 겉으로 보기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순간순간 단절된 기억은 그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산책하려고.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답답한 거야.
웬만한 것들은 그 앞에 놓고도 그걸 몰라요. 앞에 놓고도. 얼른 그걸 기억을 얼른 못하는 것 같더라고. 뭐라는 거는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65살 미만, 비교적 젊은 나이의 발병에 젊은 치매라고도 불리는 이른바 초록이 치매 당사자는 7만 7천여 명. 치매는 노인의 병이라는 통념과 다르게 초록이 치매 당사자는 전체 치매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수도 15년 전 17,000여 명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은 이제 많이 홍보가 되고 치매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배경 지식이 늘어나면서 이제 병원을 오는 비율이 많아졌고요. 우리 생활 습관의 변화, 또 만성 질환의 어떤 증가, 이런 부분들이 또 초록이 치매 환자의 유병률의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초록이 치매는 노인성 치매에 비해 병의 진행 속도가 빠를 뿐 아니라 젊은 나이에 발병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초록이 치매 환자분들은 많은 분들이 아직도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직장을 갖고 있다든지, 자녀를 돌보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이제 이 업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어떤 반복되는 업무 실패, 효율의 저하, 그리고 낙인의 증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겠죠. 기억을 잃어버린 57살 엄마는 점점 어린아이로 변해갔습니다. 치매 환자 특성상 밥도 이제 편식을 하게 되면은 비행기 이렇게 타는 것처럼 먹여주고, 뭐 샤워할 때도 그냥 물놀이, 물장구처럼 같이 이렇게 막 같이 쳐주고, 그런 거 보면서 아, 엄마도 나를 어릴 때 이렇게 케어했겠지 하면서. 지난 4년, 엄마를 돌보는 일은 오롯이 딸인 황유정 씨의 몫이었습니다. 아,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었어요. 진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고 살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울기도 진짜 많이 울었고, 시스템이 조금 더 잘 가. 단순히 건망증인 줄 알았던 엄마에게 내려진 건 치매 판정. 그때 유정 씨 나이는 32살이었습니다. 난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너무너무 좋고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너무너무 많은데 약간 나쁜 생각이지만 아, 발목 잡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매일 달라지는 엄마의 상태.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막막한 시간이었습니다. 엄마가 젊은 나이에 걸리는 초록이 치매다 보니까 정보가 일단은 제일 먼저 부족했어요. 일반 이제 노인성 치매에 관한 정보는 많아요. 그런데 초록이 치매에 대한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나라에서 어떤 혜택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지가 않았었어요. 한쪽 팔꿈치가 땅에 닿는. 초록이 치매에 대한 돌봄 필요성이 증가하며 정부도 이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과 일자리 개발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선 치매 관리 현장에선 초록이 치매에 대한 낮은 인식 탓에 적절한 지원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초록이 치매 환자들을 위한 인프라가 사실 그다지 깔려지지 못했고 이용한다 할지라도 어르신 중심으로 쌓여진 서비스 공급 방식에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오다 보니까 현저히 현장 관계자들도 거기에 대한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지력이 점차 사라질 뿐 신체 능력은 대부분 유지되고 있는 초록이 치매 당사자들로선 치매 안심센터 이용을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록이 치매 환자분들은 신체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년기 치매 환자분들한테 제공되는 요양 서비스 자체가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전혀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 초록이 치매와 같이 이 포지션은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개발을 위한 노력은 저는 공공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치매 안심센터가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면서 팔 년째 초록이 치매 남편을 돌보고 있는 김영진 씨도 마찬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대부분 뭐 80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뭐 70대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분들도 치매 걸렸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거 젊은 애가 와 있으니까 이런 거 너는 왜 왔냐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결국 남편의 간병과 함께 생계까지 모두 김 씨가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애들이 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막 이랬어요. 상대방 배우자가 돈을 벌러 나가면 되는데 지금 이 치매 걸린 이 당사자를 혼자 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경제적인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 사실 제일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부부가 이제 또 다른 배우자의 경제적인 거 이렇게 다 커버를 하면서 그리고 이게 사실은 계속적으로 자녀도 백업을 하면서 김 씨는 남편을 돌봤던 지난 8년을 고립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점점 그 관계망이 점점 좁아져서 결국은 저밖에 안 남더라고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내가 그냥 따라다녀야 돼요. 죽을 때까지. 나도 고립되고 이 사람도 고립되고. 돌봄 사각지대에서 함께 지쳐가는 가족들. 보이지 않는 제2의 환자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들을 더욱 힘들게 했던 건 초록이 치매 당사자를 향한 편견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치매 걸렸다고 해서 사람이 아닌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랄까, 이런 얘기하면 좀 눈물이 나는데 그 국가나 사회나 어느 곳에든 친구나 뭐 부모나 형제나 누구한테도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받지 못한다는 거. 認知症と共に生きる世界を一緒に作ろう。 39살에 치매 진단을 받았던 일본인 단노 도모후미 씨. 단노 씨는 일본 전역을 돌며 자신의 치매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치매는 불편할 뿐 불행은 아니다. 실수할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말합니다. やっぱり認知症当事者の人たちが普通に今だと工夫する道具がいっぱいあるんですよね。携帯電話とかを使うことで脳の一部を補うことは私できると思ってます。そういうものを使ってどんどん表に出てって普通に生活することが変形を変わ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私は思ってます。 자동차 영업사원이었던 단노 씨는 초록이 치매 판정 후 회사의 배려를 받아 다른 부서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전보다 조금 느리고 더딜 뿐 여전히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できることを奪わないでほしいと思っております。そして皆さん心配かもしれないけど信用してあげて先回りの行動を防ぐことが一番大切ではないかなと思っております。 치매 환자 스스로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失敗してもいいからいろんなことに挑戦してもらいたいなと思います。そうすると成功体験が生まれて自信を取り戻します。 일주일에 2번
조금 특별한 카페로 출근하는 초록이 치매 당사자 조용희 씨. 지역 치매 안심센터에 마련된 작은 카페에서 동료와 함께 바리스타로 변신합니다. 커피와 야채 주스 등 메뉴는 5개뿐이지만 주문을 받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아까 실수했나 봐. 받는 사람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하는데 내가 안 받아서 그래. 그 적어야 돼, 잊어먹어. 그래도 조 씨와 동료들은 일하는 자체가 즐겁습니다. 그러네. 그럼 아메리칸 2잔? 저는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여기 나와서 이런 거 하니까 재밌고 좋지. 하루가 시간도 잘 가고. 그래 즐겁습니다, 이러는 게. 난 치매라는 것도 생각도 안 해, 지금은 더. 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좋아요, 그냥. 전문가들은 여전히 사회활동의 욕구가 큰 초록이 치매 당사자에겐 무조건적인 보호보다 자신의 역할을 지속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치매가 있더라도 보통 사람들처럼 자신이 살아왔던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어떻게 해주느냐가 핵심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지속적으로 최대한 오래 살 수 있도록 뭐 케어 플랜을 짠다거나 사회 서비스를 이어준다거나. 이기범 씨가 특별한 외출을 준비합니다. 초록이 치매 경험을 사람들과 공유하는 자리. 1950년 어디까지 읽었는지 잊어버리기 여러 번. 가족들의 걱정으로 하지 못.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희망을 전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데도 한참 걸렸지만 무엇보다 분명하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에겐 특별한 여러분께서 그분들에게 따뜻한 용기와 좋은 기억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어도 여전히 일할 수 있고 사회에서 존엄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초록이 치매 당사자들의 소망.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에 반응할 준비가 돼 있을까요? 치매를 진단한다, 치료한다,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치매를 받아들인다, 치매 환자와 함께 살아간다, 치매 환자들에게 좋은 역할을 부여한다. 이런 관점에서 치매를 바라보는 것이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Sometimes when I'm dreaming of the stars, I think of you till